부산항 박사, 부산항 사랑꾼, 부산 세관박물관장을 수식하는 단어입니다. 오랜 세월 이어가고 있는 이 부산항 사랑, 그리고 재미있는 부산 세관박물관 이야기 한번 들어보실랍니까? 예, 부산 세관박물관 이용득 관장 스튜디오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예. 그 관장님이 부산항 박사로 불리운다고 들었습니다. 부산항 관련 얘기를 조금 차후에 하고 먼저 부산 세관박물관이 좀 생소해요. 여기는 어떤 곳입니까? 세관은 그 개항 이후에 그 문을 열었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해서 역사가 깊습니다. 네네. 아마 우리나라 중앙행정기관 가운데서도 가장 그 역사가 깊은 곳이죠. 그래서 올해는 부산 세관이 141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지난 그 1984년에 그 저희 부산 세관이 100주년을 맞이해 가지고 그 만든 것이 그 백년사라는 책이었고 또 이걸 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만든 것이 이제 박물관이 됩니다. 참 상당히 그 역사가 깊죠. 나름대로. 그래서 그 부산항의 그 성장 발전과 부산 세관의 성장 발전은 일치합니다. 네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요, 자연적으로 뭐 부산 세관박물관 하면은 뭐 우리 무역과 그 고유한 업무, 뭐 밀수라든지 이런 것뿐만 아니고 이 항토사적인 그 자료관 역할을 한다, 그렇게 보면 될 겁니다. 그럼 벌써 만들어진 지 40년이 됐는데 부끄럽게도 저는 사실 부산 세관박물관이 있는지를 몰랐습니다. 지금 휴가 중이라는데 어디에 있는 겁니까? 본래는 이 부산 세관 본관 중앙동이 있죠. 그 3층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그 접근성이 어려웠죠. 네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 부산 세관 이 본관이 그 리모델링이 들어갔습니다. 네. 공사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시적으로 지금 휴관을 하고 모든 게 유물들은 지금 창고에 들어갔으니까 좀 그동안 고생을 했으니까 40년간 고생했으니까 이제 좀 장기 휴가에 들어갔습니다. 유물들이. 예, 자료가 1,500여 점에 달하고 그 1901년 당시의 수출입 면장 뭐 이것도 있고 이런 거 100년이 훌쩍 넘은 거잖아요. 이런 자료들이 다 그냥 고스란히 보관이 되어 있었나요? 어떻게? 네. 그래. 뭐 우리 그 세관 입장에서 보면은 국보급이죠. 그렇겠죠. 네, 국보급이죠. 예. 이 그 유물이 들어온 참 그 계기가 참 감동스럽는데요. 그 어느 날 그 보니까 지금보다 30년 전이 됐습니다. 어느 날 할아버지 한 분이 그 포구를 해가지고 왔는데 그걸 보니까 한문으로 돼 있는 그 당시 1901년 당시에 그 우리나라 부산 세관에서 이제 발급이 된 수출입 면장이었습니다. 어이구야. 들어보니까 이 박충이라는 선생이었는데 그때 그 동네 온천장에 그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안에서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팽풍을 다시 새롭게 포구하는 과정에서 초벌지로 붙었던 것이 이 서류였습니다. 병풍에 서류를 붙여놓은 거네. 그 당시 같으면 우리가 뭐냐 이 표구를 하려면은 이 하선지가 인 종이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이 강공에서 쓰는 이 서류가 가장 이 고가고 질기고 이렇기 때문에 이걸 이제 붙였는데 이분이 또 뭐냐 평소에 그 골동품을 처리하다 보니까 이 보는 식견이 있었던 거죠. 이걸 참 고스란히 그 포구를 해가지고 저 시간에 가져온 겁니다. 그러니까 병풍 뒤에 붙어있던 초벌지가 그렇죠. 수출입 면장이었어요. 우리 같으면 이거 뭐 버리는 종인갑다 했을 건데 다행히 알아보는 눈이 있었네. 좀 그래서 너무나 고맙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이러한 서류는 어디 가야 됩니까? 부산 세관 박물관에 와야만이 그 국보급이 제자리를 찾는 거예요. 이걸 갖다 세상 가르쳐주고 이분이 이걸 우리 세관에 기증하고 2년 후에 세상을 돌아갔어요. 아유, 근데 수집 이야기도 재밌습니다. 이 부산 세관 박물관에서는 뭐 부산 세관 역사도 알 수 있고 뭐 밀수 이야기도 있다 하는데 어떤 특별한 이야기 만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저희 세관은 또 뭐냐면 이것도 수출 화물을 처리하다 보니까 그럼 부두에서 그 물건을 들어 올려야 되니까. 그럼 기중기가 필요하죠. 자, 오늘 같은 경우 컨테이너 크레인이 되는데 이 기중기가 1906년에 만들어졌으니까요. 그 당시에 3톤짜리와 10톤짜리가 있었습니다. 그 10톤짜리는 그동안에 태풍을 통해서 그 유실이 돼버렸고 지금 3톤짜리만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아마 우리나라 항만사에서 가장 오래된 그 크레인이 유물입니다. 그렇죠. 크레인이죠. 어떻게 보면. 뭐 그리고 또 세관의 업무는 아무래도 그 수출하는 과정에서 그 밀무역이 또 재미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밀무역을 단속하는 게 재미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직원들 입장에서는 밀수를 잡을 적에는 고가의 금액을 좋아하겠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금액이 크면은 참 그 뭐 실적이 크니까 좋아하겠지만은 제가 그 박물관장 입장에서 또 일반인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기법이란 게 어떻게 남자의 재미가 들어왔는지. 있죠. 예.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오는지 예. 예. 그것이 참 재미가 있는데 그런 것을 이제 세간에 오면은 그 박물관 오면은 만날 수가 있죠. 재밌는 거 한두 가지만 소개해 주이소. 그 영화 밀수에도 예, 뭐 뭐 이렇게 보면은 뭐. 같이 자문을 하셨다고. 저 자문했습니다. 네. 그거 보니까 이제 그 해녀하고 연관되는데 사실 네. 그런 것도 우리 부산에서 다 많이 했었죠. 원래 그 조도 앞에 지금 현재 해양대학교에 있는 조도 앞이 원래는 그 에어스페가 들어오면은 그 금력을 피하고 모든 수석을 피하기 위해서 그 모박지라는 게 있습니다. 예. 그럼 이제 일본에서 들어온 배들이 거기 머물 동안에 예. 혹시 세관에서 정보를 알고 덮치게 되면 어떻게 했습니까? 다 일단 그 근거를 되지 않기 위해서는 네. 그 물품을 갖다 바다에 빠뜨려 떠버리죠. 놓고. 그럼 예. 주로 이제 영도에는 예전에 보면은 그 해녀들이 많이 살았습니다. 네. 있었죠. 그래서 해녀들과 그 짜고 그걸 건져가는 거죠. 자, 이런 것이 그 영화네요, 그냥 그 영화 그렇죠. 장면이네요. 그죠. 그 영화의 한 장면들이죠. 그래서 그런데 뭐 사실 이 바다에 함부로 그 투기한다는 게 참 힘든 겁니다. 왜냐하면 바다는 그 조류가 흐르고 해류가 네, 흐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 달이 내가 위에서 떨어졌다 하더라도 그것은 자기 아래 위치에 떨어지진 않죠. 그렇겠죠. 그 부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예. 또 그리고 또 다른 또 뭐 믿을 수 바다 밑에 믿을 수가 있습니까? 네, 그렇죠, 네. 그렇죠. 누가 건져갈 수도 있는 네. 것이죠. 예. 그렇게 쉽게 그 고가는 바다에 던질 수가 없죠. 실제로 그렇겠다. 그리고 예. 또 뭐냐면 지금은 또 비닐가 있고 그렇지만은 이 방수가 되지 않으면은 바다에 던진다는 예. 것은 또 적게 말고 상품을 버리게 네, 되죠. 네. 하여튼 그런 얘기들을 다 이제 영화 뭐 제작자들한테 다 얘기를 해가지고 그게 탄생한 거네, 영화 밀수가. 그렇죠. 그래서 이 부산 항하면은 예. 사실 그 밀수의 본거지가 되죠. 사실은. 왜냐하면은 옛날에 옛날이죠. 지금은 옛날에. 그렇지만은 예. 이게 참 나쁜 기록 같지만은 사실 그 일본이 가까이 있다 보니까 네. 그 예. 아날로그 제품들이 또 그리고 전쟁 이후에 그 쉥크병이 많이 건너왔지 않습니까? 네. 이 부산이라는 것은 자연적으로 뭐냐 밀수의 도시였습니다. 네. 자, 이것이 오늘날 보면은 그러한 기법들이 하나의 영화를 만들 수 있는 콘텐츠가 되는 것이죠. 사실은. 네. 예. 사실 그 과거는 그 나쁜 그 참 그래서 안 되는데. 안 되는데 예. 예. 오늘날 보면은 또 그걸 또 영화인들이 네네. 또 글을 쓰는 또 소설가들이 또 맞아요. 몰락하는 사람들이 네. 이걸 또 잘 이용하면은 재미있는 우리 콘텐츠가 돼서 좀 먹거리가 될 수도 있다는 예.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한 동네에 한두 분쯤 보따리 장사를 해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 물건 다 어디서 났겠어요, 그죠? 예. 예. 제가 듣기로는 이 관장님이 지금 일단 입담이 상당히 좋으십니다. 그래서 좀 기대가 되는 게 부산항 박사, 부산항 사랑꾼. 그래서 책도 내셨어요. 부산항 이야기. 그 부산항을 그러면 얼마만큼 또 연구하고 또 어떤 이야기를 좀 전하고 싶으셨던 건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참 그 가찬한 말씀인데요. 사실 뭐 제가 지금 뭐 부산항 박사님 있는 이야기는 사실 저 선배들의 역할이 크죠. 저는 사실 그 선배들이 했던 것을 또 제 후세들에게 그 물려지는 중간 매체 역할을 한다고 저는 봅니다. 네네. 이 시대에 제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요. 그런데 사실 부산항은요. 우리가 저 부산이죠. 사실 부산이라는 것은 바다를 끼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네. 사실은 부산은 바다를 통해서 변화가 많아야 왔습니다. 우리 임진왜란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었고요. 그래도 6.25 전쟁까지 바다를 통해서 이 한반도를 막을 수도 있었고. 네네. 그다음에 또 개항 이후에는 많은 뭡니까 그 LA 물자라든지 문물이 또 이 바다를 통해서 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도 뭐냐 우리 컨테이너를 통해서 부산항이 살아가는 것이고 네. 또 해양 관광을 해야 되고 이런 것이 뭐냐면 이 바다를 우리 제대로 볼 수가 있어야 되고 바다를 제대로 다스려야 된다 봅니다. 그래서 이 부산항 사실 이 모태에는 부산 박물관도 있지만은 이 부산항을 말하는 이 박물관이 없죠. 네. 올해 148년의 역사를 하지만은 사실 부산을 우리가 대해 말할 수 있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보고 싶어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책이라도 만들어서 이 부산항 이야기를 좀 전하고 싶고 또 앞으로도 이것을 또 공부하지 않을 수가 없죠. 네. 항상 그 방송을 통해 하다 보면 새로운 또 자료를 공부를 해야만 또 네, 업데이트 네. 시킬 수 있으니까요. 그럼요. 예. 아니, 앞으로도 공부를 하신다니 지금까지도 매주 책을 대여섯 권씩 빌려가지고 공부하셨다 이야기 들었는데 또 공부를 하신다니까 놀랍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부산항에 푹 빠지신 겁니까? 그런 아까 조금 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부산 세관의 역사가 이 부산항의 역사가 이 매치가 되니까요. 예. 자연적으로 그러니까 이 부산항이 오늘날 것 보면은 이 매축의 역사입니다. 사실 지금도 이 신항 쪽에서 이 바다를 메꾸고 나가죠. 그 부산은 본래 그 산세가 강한 도시이기 때문에 이 바다를 메꿔야만이 그 배후 도시라든지 뭐 부지를 확보하고 있고 부두를 만들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이 그 부산의
그 매축한 역사. 네네. 네. 그래서 이 매축한 역사 이 최초로 했던 것이 저희 3대 해관장 헌터였습니다. 그러니까 헌터가 했었고 또 오늘날 또 옮겨온 것이 지금 현재 이 일부도 쪽이 되는데 그 일부도 쪽 그 앞에 이제 뭐 지금 현재 세관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 세관이 있으니까 부산 세관이 만들어진 것이 부산 해관공사였습니다. 1906년부터 돼가지고 되는데요. 이 앞에 촉수처럼 나 있는 것이 그 부산 해관 장교였죠. 네네. 이 장교가 부산항 장교가 됐다가 그것이 오늘날 부산항 제1부도가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걸 보면 뭐냐 세관의 역사는 곧 이 부산항의 역사다. 네네. 그래서 뭐냐 자연적으로 이 부산항에 대한 그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부산항 이야기 어디서 많이 들었는데 제가 읽어봤네요. 이 책을. 예. 예, 구하기 어렵잖아요. 근데 전 읽었습니다. 근데 감사합니다. 이 책에서 저는 부산항 이야기도 재밌지만 어떤 단어가 만들어진 그 유래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도 많이 적어 놓으셨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거 몇 가지만 좀 소개해 주십시오. 진짜 재밌는 게 많더라고요. 특히 이 부산이라는 영자명이죠. 네. 이 부산이 FUSAN, PUSAN, 오늘날은 BUSN이죠. 예, 예. F는 주로 일본인들이 썼습니다. 그 개항한 이후에 일제 강점기 때 일본 사람이 썼던 것이 FUSN이었습니다. 네네. P는 뭐냐 미국이죠. 미국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FUSN과 PUSN이 충돌이 뭐냐면 태평양 전쟁이에요. 아. 그렇게 보시면은 우리가 그 P 시대가 오면서 태평양 전쟁을 끝나고 나서 이제 미군정 시대가 되고 이때 오면서 우리는 F 시대의 B란 우리 그 소리는 맥을 쓰지 못했죠. 이것이 이제 P가 다가오면서 드디어 살 나타나는 것이 B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방 이후에 P와 B가 공존하게 됩니다. 그 PUSN과 BUSN인데 P는 주로 미국이 있었기 때문에 주로 그 당시에 그 애무부죠. 여권에 주로 P를 찍었고요. B는 우리 것이기 때문에 그 당시 문교부 오늘 교육부가 되는데 문교부에서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예. 그런 디테일까지 이게 남을 안 쓰는 게 아닌데, 그죠? 아, 그리고 우리 그래. 이제 2000년대 와서는 이제 우리 식으로 만든 것이 오늘날 BUSN. BUSN 구성이 되는 거죠. 야, 우리 그냥 왜 이렇게 바뀌었는지 생각 한번 안 해봤는데 역시 이 부산 박사님 나오시니까 정리가 쫙 됩니다. 아니 근데 이게 이렇게 부산 사랑이 남다르셔가지고 부산 토박이신 줄 알았는데 고향은 또 경남 통영이시라고요. 통영보다 그 바닷가니까요. 예. 네네네. 사실 그 저도 보면 그 반농 반어 그 아버지가 또 바닷가에서 또 일을 또 했었고 또 수산업도 했기 네. 때문에 네. 관심도 많고 또 저 행은 또 마도로서 였습니다. 네. 그래서 자연적으로 뭐냐 부산에 오면은 이 마도로서 이야기, 마도로서 노래, 이 부산에 또 세관과 관련 있는 이 부산항 이야기 이렇게 매치가 되니까 네네. 뭐 자연적으로 그 연구하게 되고 또 관심도 갖게 되고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요. 아유 근데 본인이 이제 그 세관 공무원 하셨는데 예. 이제 박물관장 하시고 그걸 또 이제 외연을 넓혀가지고 부산항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제 계속 연구를 하고 계십니다. 이루고 싶은 목표가 뭐세요? 저는 이 밀수에 대한 우리나라 그 밀무역사라는 이 없죠 사실은. 그래서 밀무역사. 예. 네. 뭐 정상무역이 있으면은 또 비정상무역이 일종의 밀무역이죠. 네, 네, 네. 예. 그 밀무역사에 대한 그 제가 자료를 지금 수집하고 있고 그거를 좀 방대한 기록입니다만은 예. 하여튼 그는 그 시각에서 그 책을 하나 연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현재. 네. 생활사 이런 게 참 한때 지금도 이제 트렌드긴 합니다만 밀무역사는 좀 되게 독특하긴 하네요, 그죠? 네. 아니 근데 관장님 세관 공무원 하실 때 또 그 여러 가지 경험도 있으시니까 더 재미있게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신체에 금괴를 2개 숨긴 미술꾼을 직접 잡은 적이 있다고요? 이거는 사실 제가 그 우리 직원이 했던 것이고 예. 저는 사실 그 보면은 금괴를 자동차에 숨겨온 금괴를 45kg, 1kg짜리를 잡은 적이 있죠. 야. 1kg는 금괴가 1kg인데 45개. 예, 만들었습니다. 이걸 갖다 이제 운반하기 위해서 큰 주전자에 한번 넣어봤습니다. 예. 그러니까 주전자 손잡이가 뚝 떨어지더라고요. 예. 45kg니까. 예.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어디에 얹혀 오느냐 이제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주로 이제 보니까 자동차 시트 뒤에 비밀 창고를 만들어서 금괴를 넣었는데요. 이 자동차는 고가기 때문에 함부로 이 직원들이 그 드라이버가 움직이지 못합니다. 예. 손을 대지 못하죠. 그러면 이 배상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그래서 이제 잡는데 주로 그 세관 직원들이 그 수사 직원들이 가지고 온 그 수사 장비가 있어요. 네. 첫째 보면 의료 장비를 씁니다. 의료 장비 그러니까 주로 이제 내시경 네. 그렇죠. 안에. 내시경하고 네. 그다음 청진기를 많이 가져가죠. 시계가 예. 짝짝짝짝하니까 네. 그러면 이게 어디 기름 탱크 속에 보통
비닐로 지어가지고 네. 시리 옷을 있죠. 네. 그래서 기름 탱크 속에 청진기를 되는 거죠. 과장님 너무 재밌습니다. 저 박물관 가고 싶은데 휴관 중인데 리모델링 언제 끝나고 언제 볼 수 있습니까? 지금 이제 한 2년 정도의 그 공사 기간이 필요하니까요. 예. 네. 근데 과장님 임기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저는 지금도 그 명예입니다. 그 알겠습니다. 보니까 예. 그때도 계시겠네요, 네. 그죠? 네, 그렇죠. 글쎄, 2년 혹시나 후 또 참았다가 제가, 예. 높아심에 한번 네. 여쭤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2년 후에 관장님 딱 우리 박물관 가서 관장님 설명 좀 해주이소 하면 해주십니까? 당연히 해야죠. 근데 설명이 끝이 안 날 것 같아서. 저는 그 사실 그렇습니다. 이 중고등 학생들, 네. 특히 무역학과 학생들이 많이 오죠. 왜냐하면 이 학생들이 앞으로 크면 무역상이 돼야 되니까. 네. 이런 사람들에게 좀 더 특강을 통해서 좀 네. 많은 경험을 통해서 좀 힘을 뻗어줘 가지고 네. 우리나라를 먹여줄 수 있는 대무역상이 되도록 네. 그런 또 마음으로서 또 강의를 해야 되고요. 또 네. 설명도 해야 되고.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요 정도로 가름하는데요. 다음에 한번 꼭 또 초대할 것 같습니다. 제 마음은. 예. 다음에는 저희 우리 청사, 예, 알겠습니다. 청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네요. 네. 지금 이걸 또 복원을 해야만 알겠습니다. 됩니다. 자, 부산 세관박물관 이용득 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예, 자갈치 아줌의 18,326회 박성원이었습니다. 아나운서 김동현이었습니다. 오늘도 힘찬 하루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